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오신 김진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영 씨. 마음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진영입니다. 오늘 진영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진에서의 살부터 시작해서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천천히 들려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진은 제게는 고향이지만 동시에 매일매일이 생존이었던 곳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저는 그때 12살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계셨죠.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먹었던 건 풀죽이었어요. 그것도 있으면 다행이었죠. 강가에서 뜯어온 풀을 씻어서 물에 삶아서 소금도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풀을 입에 넣으면 텁텁하고 쓴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그걸 삼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구멍이 풀을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배는 너무 고프니까 울면서 삼켰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게요. 처음엔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통증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냥 힘이 없어져요.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힘들어집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겨울이 가장 무서웠어요. 추운데 먹을 것도 없으면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추위와 배고픔에 깨서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제 동생 진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수는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착하고 씩씩한 아이였죠. 배고파도 잘 참았어요. 엄마한테 배고프다는 말도 잘 안 했어요. 엄마가 마음 아파하실까봐. 어느 날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감자 하나였어요. 형,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안 건데 진수가 학교에서 반찬으로 나온 걸 몰래 숨겨온 거였어요. 선생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는 건데. 배고픈 형 생각에 그걸 한 거예요. 그 감자를 손에 쥐었을 때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해요. 차갑고 딱딱한 감자 한 알의 무게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어요. 진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그 감자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먹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입을 입에 넣고 몇 번이고 씹으면서 이 순간을 최대한 오래 간직하려고 했어요. 감자의 고소한 맛, 전분의 부드러운 식감,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진수는 98년 겨울에 우리를 떠났어요.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진수가 한 말이 형, 배고파였어요. 죽을 때까지도 배고팠던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진수를 땅에 묻고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진수처럼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그 결심이 제가 결국 탈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청진에서의 일상적인 식사라는 게 식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침에는 있으면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 죽처럼 만든 걸 먹었어요. 그것도 너무 묽어서 물인지 죽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죠. 옥수수 알갱이가 몇 개 동동 떠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점심은 대부분 굶었어요. 일하러 가면 점심시간이 제일 괴로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배고픈 건 마찬가지인데 그 시간만 되면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각자 구석에 앉아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일을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면 또 혼나고 악순환이었어요. 배고프니까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배급을 못 받고 배급을 못 받으니까 더 배고프고 저녁에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녁이 되면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은 뭔가 있을지도 몰라 하는 기대감. 물론 대부분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엄마가 뭔가 구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곤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 얼굴을 보면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오늘도 없구나.
그 시기에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건 쌀밥이었어요. 하얀 쌀밥. 어릴 때 명절에 한 번씩 먹었던 그 쌀밥의 맛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윤기가 흐르는 하얀 밥알들, 입에 넣으면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그 맛. 밤마다 꿈을 꿨어요. 하얀 밥이 수북이 담긴 밥그릇 앞에 앉아 있는데 막 떠먹으려고 하면 깨는 거예요. 깨어나면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장마당에도 가긴 했죠. 하지만 그건 고문이었어요. 음식 냄새들. 누군가 옥수수를 굽는 냄새,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침이 저절로 고이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냄새만 맡다가 돌아왔어요. 한 번은 장마당에서 누가 떨어뜨린 옥수수 한 알을 주었어요. 흙이 묻어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고 그냥 입에 넣었어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존엄도 자존심도 의미가 없었어요.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어떤 날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삶아 먹기도 했어요. 쓰고 떨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데 억지로 삼켰죠. 그래도 뭔가 배 속에 들어간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2010년이었어요. 제가 26살 때 어느 날 시장에서 중국에 다녀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개도 밥을 먹는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개가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산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한 사진.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같은 하늘 아래의 세상이란 말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진수 생각이 났어요. 진수가 저런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부터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돈을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고 브로커를 찾았죠. 엄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말리실 게 뻔했으니까요. 2011년 3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밤 11시쯤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지금이다 신호를 주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어둠은 칠흑 같았어요. 국경경비대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너무 차가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물살이 새서 자꾸 넘어질 것 같았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실제로 두만강에서 익사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북한이 보이고 거기는 배고픔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진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온몸이 물에 젖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중국에서 브로커 집에 숨어 지냈어요. 며칠 동안은 밖에도 못 나가고 숨만 쉬었죠. 공안에 잡힐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브로커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하얀 쌀밥에 김치, 계란 반찬, 그리고 따뜻한 국까지.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밥을 집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아, 이게 밥이구나. 이게 음식이구나. 밥알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이렇게 달콤할 수가. 계속 울면서 먹었어요. 브로커 아주머니가 천천히 먹어요. 체해요라고 하셨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이 아닐까 싶어서 빨리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평생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도 계속 먹었어요.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을 지나 2012년 7월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꿈만 같았어요. 정말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자유의 땅이구나. 하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죠.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첫 식사 시간, 그때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뷔페였어요. 음식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쌀밥, 잡곡밥, 빵, 국, 찌개, 생선, 고기, 각종 나물 반찬, 김치 종류, 과일, 후식, 음료수. 처음에는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눈을 깜빡깜빡 트레이를 들고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음식들만 바라봤죠. 뭘 먹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결국 가장 먼저 손이 간 건 쌀밥이었어요. 하얀 쌀밥. 밥을 퍼서 그릇에 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밥을 제가 먹어도 되는 건지, 이게 정말 공짜인지. 자리에 앉아서 첫 술을 떴는데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이게 밥이구나. 이게 진짜 밥이구나. 계속 울면서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쳐봤는데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아, 이래서 사람들이 김치를 그리워하는구나.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영혼까지 따뜻해지는 기분. 생선 한 점을 집어 먹었는데 부드럽고 고소한 게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반찬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생채.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음식들이었거든요. 그날 식판을 3번 더 채워 먹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에서 깨면 사라질 것 같아서 밤에 침대에 누워서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아, 나 지금 배불러. 배불러서 배가 아프네. 그게 얼마나 행복한 고통인지. 하나원을 나온 후 정말 한국 음식을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삼겹살집에 간 날, 친구가 데려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압도당했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고소하고 짭짤한 그 냄새에 침이 저절로 고였어요. 자리에 앉으니까 직원이 고기를 가져왔어요. 분홍빛의 삼겹살이 접시에 수북이.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거야? 믿기지가 않았어요. 철판 위에 고기를 올리는데 지글지글 익는 소리, 기름이 튀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고기가 익어가는 걸 보면서 계속 침을 삼켰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죠. 다 익었어요. 드세요. 친구 말에 떨리는 손으로 한 점을 집어서 상추에 쌌어요. 마늘, 쌈장, 고기를 함께 입에 넣는 순간 세상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고기의 고소함, 마늘의 알싸함, 쌈장의 단짠함, 상추의 아삭함. 이 모든 게 입안에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 계속 그 말만 되뇌었어요. 한 점 먹고 또 한 점 먹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기에서 나온 기름기가 입술에 묻고 손에 묻고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죠. 그날 삼겹살 3인분을 혼자 먹었어요. 친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치킨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치킨을 시켜 먹었을 때 TV 광고에서만 봤던 그 치킨을 직접 먹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배달원이 배를 누르고 문을 열고 치킨 박스를 봤는데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치킨이 가득 들어있구나. 박스를 여는데 기미화하고 올라오면서 고소한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마늘향, 튀김향이 방 안 가득. 황금빛 치킨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죠. 한 조각을 집어드는데 아직도 따끈따끈한 게 손에 느껴졌어요. 한 입 빼어 물었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게 육즙이 입안에서 터져나왔어요.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그날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다 먹고 뼈까지 깨끗하게 발라 먹었어요. 아까워서 하나도 남길 수가 없었거든요. 라면은 또 다른 세계였어요. 북한에도 라면이 있긴 한데 면발도 뚝뚝 끊기고 맛도 싱거워요. 한국 라면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죠. 처음 라면을 끓일 때 봉지를 뜯는 순간부터 설렜어요. 면 냄새, 스프 냄새, 끓는 물에 면을 넣고 기다리는 그 3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걸 보면서 침만 삼켰죠. 시간 되자마자 불을 끄고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첫 젓가락을 후룩 먹는데 칼칼하고 얼큰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면발은 쫄깃쫄깃하고 국물은 얼큰하고 너무 맛있어서 그릇을 들고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밤에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
나 진짜 한국에 왔구나 실감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니. 음식이 저한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배고팠던 시절에는 음식이 생존이었어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 내일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하지만 여기 와서 음식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삶의 기쁨이고, 위로고, 희망이에요. 지금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특별한 감정이 들어요. 매 끼니가 감사해요.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배부르게, 따뜻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가끔 밥을 먹다가 동생 진수 생각이 나요. 진수도 이런 밥을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치킨도 먹어보고, 삼겹살도 먹어보고, 라면도 끓여 먹어보고. 진수가 제일 좋아했던 게 옥수수였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 군옥수수를 사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울었어요. 진수야, 여기 옥수수는 이렇게 달고 맛있어. 그래서 저는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한 알, 한 톨도 소중하게 먹어요. 친구들이 배불러 하면서 음식을 남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밥 한 톨이 생명이었거든요. 정말로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까. 농부가 쌀을 키우고, 어부가 생선을 잡고,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이 기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침밥, 간식, 외식, 그게 누군가에게는 꿈이에요. 북한에 아직도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많고요. 제발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음식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음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 음식이면 북한에서 몇 명이 살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 음식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직장 동료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케이크 위에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촛불을 보면서 울었어요. 북한에서는 제 생일에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생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였으니까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빌라고 하는데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아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배고프지 않은 것, 매일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제 소원이었는데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어요. 북한 사람들도, 전 세계 배고픈 사람들도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잘랐어요. 케이크 칼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서 포크로 떠서 입에 넣었는데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 폭신한 빵, 새콤달콤한 과일,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 이게 행복의 맛이구나. 동료들이 진영씨 맛있어요? 물어봤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계속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건데 동료들이 걱정했죠. 행복해서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다들 같이 울었어요. 그날 케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뷔페에 갔을 때예요. 친구가 진영아, 뷔페 가자고 해서 무슨 뷔페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끝없이 펼쳐진 음식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디저트까지. 이게 다 먹어도 돼? 물어봤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당연하지. 돈 낸 만큼 먹는 거야 라고. 접시를 들고 음식 앞에 섰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결국 조금씩 다 담아봤어요. 스테이크, 초밥, 파스타, 샐러드, 피자. 자리에 앉아서 하나씩 먹어보는데 각각의 맛이 다 신세계였어요. 스테이크는 입에서 살살 녹고, 초밥은 신선하고, 파스타는 고소하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날 3번이나 접시를 채워 먹었어요. 마지막에는 배가 너무 불러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친구가 진영아, 너무 많이 먹었어라고 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배불러서 아픈 게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빵 만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밀가루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모양 만들고, 오븐에 굽고, 그 모든 과정이 마법 같아요. 특히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이 나올 때, 그 냄새를 맡으면 매일 그 냄새에 취해요. 고소하고 따뜻한 빵 냄새. 그 냄새만으로도 행복해요. 손님들이 빵을 사가면서 너무 맛있어요 할 때 정말 뿌듯해요. 제가 만든 빵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니. 아침 일찍 출근해서 빵을 굽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신나요. 크루아상을 구울 때는 버터가 녹으면서 나는 냄새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치빵을 자를 때는 폭신폭신한 속살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단팥빵을 만들 때는 달콤한 팥이 가득 들어간 걸 보면 뿌듯해요. 사장님이 진영 씨, 빵 만드는 실력이 늘었어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게요 라고 하셨을 때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빵 레시피도 연구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특별한 빵을 만들고 싶어요. 주말에는 요리도 배우러 다녀요. 한식, 양식, 중식 다 배우고 싶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배웠고 불고기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감탄해요. 냉장고를 열면 가득 찬 음식 재료들.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해요. 마트에 가는 것도 좋아해요. 끝없이 펼쳐진 식품 코너.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돈이 아까워서. 하지만 지금은 필요한 걸 사고 가끔은 새로운 것도 도전해봐요. 앞으로의 꿈이요? 제 빵집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빵집이 아니라 특별한 빵집이요. 희망의 빵집이라고 이름 지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로 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빵집.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까 누구도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쪽에는 빵을 파는 곳, 다른 한쪽에는 무료로 나눠주는 코너.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요. 아무도 배고프지 않은 세상. 그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고 싶어요. 빵을 가득 싣고 가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돼. 맛있게 먹어라고 말하면서 진수가 묻혀있는 곳에도 가고 싶어요. 진수 무덤 앞에 빵을 놓고 진수야, 형 이제 괜찮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 형이 빵 만드는 사람이 됐어. 진수가 좋아하던 단팥빵도 만들 수 있어. 너도 이제 편히 쉬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북한과 남한의 아이들이 함께 빵을 만드는 교실도 열고 싶어요. 함께 반죽하고, 함께 굽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꿈이 많죠. 하지만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게 없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해요. 오늘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고, 희망이고, 생명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음식 덕분이에요. 북한에서 그 힘든 시절을 버틴 것도, 탈북할 용기를 낸 것도,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다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밥을 드실 때 잠깐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배고픔에 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톨의 쌀, 한 조각의 빵, 한 입의 반찬, 그 모든 게 기적이에요. 정말로요. 부디 그 기적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빵을 만들 수 있고, 웃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꿈꾸던 세상이에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마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